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이 시대의 화두가 됐죠. 그런데 엉뚱한 곳에 불똥이 튀었습니다. 축산업이 탄소 배출의 주범이라는 누명이 씌워진 건데요. 과연 정말 그럴까요? 억울한 누명을 벗고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한우 산업의 도전과 만나봅니다. 마장동 축산물 시장입니다. 전국의 축산물이 모이는 곳인 만큼 이곳엔 정육점 외에도 다양한 업체들이 있습니다. 도축한 한우를 발굴하고 손질하는 한우 가공업체도 그중 하나죠. 이곳은 연간 10,000두가량의 한우를 유통하는 전문 기업입니다. 매일 들어오는 한우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저희 아침에 시작해서 보통 한 4시 정도 끝나거든요. 4, 5시. 한 40마리, 45마리 정도 하루에 가공해요. 그것도 이제 일주일에 5번씩 매일 하는 거죠. 엄청난 양입니다. 엄청난 양. 한우를 각 부위별로 발굴하는 것부터 손질이 시작되는데요. 규모가 크다 보니 부위별로 작업장이 나뉘어 있다네요. 이쪽 부위는 뒷다리 쪽, 이제 뭐 채끝이나 솔독, 이제 뒷다리 쪽을 이제 발굴하고 손질하고 하고 계시는 분들이고요. 이쪽 파트는 이제 손질들, 이모님들은 이제 손질들 하셔가지고 저쪽 가서 이제 진공하고 수축하고 나벨 찍고 이렇게 동선은 이제 이렇게 돌아갑니다. 지금 여기 지금 등심, 이쪽 부위가 등심 쪽이고 목심 쪽이고. 여기 안에 있는 게 갈비뼈 안에 있는 게 제비추리거든요. 여기 이렇게 안에 있죠, 제비추리. 한 마리 200g밖에 안 나죠. 귀한 거죠. 제비꼬리랑 비슷해서 제비추리랍니다. 여기 토시살 한 마리에서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이거 한 500g 정도. 이제 소 뒷다리 쪽이죠. 여기가 뒷다리 쪽인데 여기가 이제 구이용 치맛살이 나오는 부위예요. 구이용 치맛살, 안심, 채끝. 그리고 아까 이제 꼬리 부분, 이 부분은 이제 불고기나 이제 육회감으로 나가는 부위예요. 큰 부위들의 살을 바르고 나면 이제 뼈 사이에 살만 남았습니다. 뼈 사이에 있는 살이 버려지지 않도록 잘 발라내는 것이 정육의 기술이죠. 발골하고 남은 뼈는 버려지는 걸까요? 따로 이제 탕을 끓이는 거죠. 이제 뭐 뼈다고 이게 지금 다 부위로 설렁탕 집이나 이런 데 다 나가거든요. 소고기가 주식인 미국이나 호주보다 그 요리법이 다양하게 발달한 우리나라. 머리부터 꼬리까지 버리는 게 없죠. 소 한 마리를 잡으면 살은 물론 뼈와 내장, 살과 가죽 사이의 근육까지 다 음식으로 만들어내는 게 한국입니다. 그래도 버려지는 부위가 있지 않을까요? 이건 어떤 부위예요? 이건 지방이에요, 지방. 요거를 또 가서 또 지방을 녹여서 기름을 내서 따로 또 작업을 합니다. 지방뿐만 아니라 가죽, 내장 등 모든 부산물은 버려지지 않고 재가공 업체로 보내집니다. 한우의 부산물은 사료, 화장품, 의약품 등의 원료로 활용이 됩니다. 자원을 재활용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인 셈입니다. 가공장 안에 등 이 자체가 다 음이온등이에요. 지금 다 여기 한 200개 정도 달려 있거든요. 그 냄새 정화를 시켜주고 이제 균 같은 것도 이제 박멸해주고 그런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다 설치를 했어요. 한우는 이렇게 까다롭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해외 수출의 물꼬도 튀었다고 합니다. 홍콩이 현재 수출을 하고 있고 추진 중인 나라는 캄보디아 쪽에 수출 추진을 하고 있고 1차 그 선적분이 나갔고요.
맛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전혀 뒤처진 부분 없고 또 와규하고 비교했을 때도 부족한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콩을 시작으로 말레이시아, 캄보디아까지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답니다. 그렇다면 한우는 외국의 소에 비해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는 걸까요? 강남에 위치한 한 식당, 고급 와인숍을 연상시키는 곳입니다. 이곳은 한우만 취급하는 전문 식당입니다. 제일교포인 고창용 씨는 한우에 반해 식당을 열었다는데요. 제가 한국 사람으로서 제가 제일교포 3세인데 한국 사람으로서 세계 어느 나라의 사람이 와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가게를 꼭 만들어야겠다는 결심을 사실 일본에 가게 차렸을 때 이미 했고, 좀 가게를 어떤 분위기로 만들어야 하고 어떤 식으로 최대한 손님을 접객을 할 수 있는지를 많이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하고 적절한 타이밍에 한국에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소고기 전문 오마카세를 운영했던 고창용 씨는 한우가 일본의 와규에 전혀 뒤처지지 않는다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붙어있는 부분이 이제 새우살이라고 불리는 부위입니다. 등이 굽은 모습이 새우를 닮았다 해서 이름 붙여진 새우살. 부드러운 식감과 감칠맛이 일품이죠. 지금 과정은 뭐 하는 작업이시죠? 네, 지금은 힘줄 이제 고기가 입에 들어갔을 때 최대한 맛을 맛있게 느낄 수 있게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섬세하게 작업을 하는 이유는 부위별로 맛이 다른 한우의 진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데요. 고창용 대표가 또 하나 신경 쓰는 게 있습니다. 한 마리를 소를 사면 못 쓰는 부위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보, 카레, 콩탕 이런 것들로 이제 모든 부위를 버리는 게 없이 다 쓰는 게 제가 목표로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처음 고기는 우솔입니다. 우솔은 전체 2kg가 되고 그 중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는 250g밖에 안 됩니다. 부위별로 굽는 방법과 곁들이는 양념에 따라 그 맛이 달라지는 한우. 최고의 맛을 선보이기 위해 고창용 씨는 한우를 부위별로 직접 구워주는 코스 요리를 개발했습니다. 덕분에 이곳을 찾는 손님들은 제대로 된 한우의 맛을 느낄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 고기는 채끝입니다. 두껍게 서는 이유가 고기 안에 자용수라는 물이 있는데 이 육즙이 고기 안에를 이제 돌아가면서 고기가 맛있어집니다. 손님들은 부위별로 어떻게 구워야 제 맛을 느낄 수 있는지 설명까지 들으며 먹을 수 있다니 참 좋습니다. 네, 이거는 말사믹 소스예요. 수제로 만든 말사믹 소스. 일두백미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마리로 100가지 맛을 낸다는 말인데요. 한우야말로 일두백미를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재료입니다. 한우가 입안에서 정말 살살 돋고 담백하고 진짜 사람들이 왜 한우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아요. 일본에 거주하다 한우 맛에 반해 한우 전문점을 차린 고창용 씨. 한우의 경쟁력을 외국인의 입맛을 통해 확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 여러 세계 분들이 여행 오면서 한우를 먹고 맛있다는 한우에 대한 평 자체는 높아요. 저희 가게는 뭐 뉴욕에서도 오고 홍콩에서도 오고 중국에서도 오고 그 해외 손님들이 많이 오세요. 근데 너무 맛있다고 이거를 자기 나라에 와서 해주면 안 되겠냐는 소리를 진짜 많이 듣거든요. 한우가 세계적 브랜드로 자리 잡기 위해 꼭 풀어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바로 탄소 중립입니다. 전북대학교의 이 학교 교수는 한우의 유전자를 개량해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축산물 탄소 감축량을 추적 검증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요. 지금은 전북 지역의 한우 유전체 데이터를 모으고 유전자를 개량하는 중입니다. 한 50만 도 정도의 우리 전북 지역의 암소를 기반으로 하는 자료가 분석돼서 저장이 돼 있고요. 그중에 약 2만 도 정도의 거세우의 데이터와 거기에 유전체 분석 결과를 빅데이터화 시켜서 어떤 소가 유전체 기반으로 해서 탄소량이 많을 것인지 적을 것인지를 예측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실험은 유전체 정보와 한우 생산 형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유전적으로 탄소 배출이 적은 암소를 선발하고 그 암소로부터 후대에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송아지를 얻는 겁니다. 그 좋은 종자를 골라내서 그 종자가 결국은 탄소가 적게 나올 것이라고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해서 개량해 나가는 과정인데요. 그렇다면 송아지 때 또는 암소 때 모근을 채취합니다. 모근을 채취해서 모근에 있는 DNA를 분리를 하고 그 DNA를 5만 개 정도의 유전자를 한꺼번에 칩화시켜 놓은 자료를 갖고 이 소는 탄소가 얼마가 나올 것이다. 얼마가 예측된다. 유전적으로는 어떤 소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선별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전북 고창의 한 한우 농가. 이 학교 교수와 함께 소의 유전자를 채취해 우량종의 유전자를 찾아 대물림하게 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데요. 이 농장 외에도 뜻을 같이 하는 농가들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416도 갖고 있으면 암소를 사가지고 빨리 수정시켜. 순놈은 1차적으로 한 5개월량에 도축이 되기 때문에 순놈은 저희가 유전체 검사를 안 하고 암소는 검사를 해가지고 좋은 형질의 암소들은 저희가 번식으로 써먹고 나쁜 형질의 암소는 바로 도태를 시키는 방식으로 지금 사육을 하고 있어요. 모근에서 채취한 유전체 검사를 통해 우량 한우의 유전자를 찾아내는 것인데요. 한우 생산 기간 단축을 통해 탄소 중립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소가 어떠한 유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을 최종적으로 하고 다시 그 자료를 이쪽에서 피드백해서 좋은 소는 후대를 남기고 떨어지는 소는 도태를 시키는 그런 과정을 지금 한 4년째 반복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이분들이 한 10년 동안 그것을 눈으로 보고 하는 과정을 했기 때문에 더 속도가 빨라지죠. 유전자의 개량만큼 중요한 것이 분뇨의 재활용입니다. 자원을 순환시켜 탄소 배출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이죠. 상지대학교 이명규 교수는 오래전부터 가축 분뇨를 친환경 바이오 액체 비료로 만드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액비라고 하면은 액상 비료를 의미합니다. 화학적으로 생산된 액비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미생물을 배양해서 사용하는 액비를 우리가 바이오 액비라고 합니다. 친환경 바이오 액비는 우리가 가축 분뇨라든가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소위 액상 물질을 이용해서 미생물을 배양한 액비를 우리는 친환경 바이오 액비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축 분뇨를 이용해 미생물을 배양시켜 만든 친환경 바이오 액비는 이 학교 스마트 농장에서 작물에 공급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실험하고 있습니다. 이 통은 이 모터를 통해서 이 왼쪽으로 공급되어집니다. 결국 나중에 이게 되게 되면 이 작물에 공급되어지는 액비를 공급하는 관입니다. 상추와 딸기에 액비를 공급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외에도 한우의 분뇨를 이용한 퇴비가 토양과 작물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연구했는데요. 2년 동안 한우 퇴비를 활용한 결과 화학 비료만 사용한 토양보다 우분을 이용한 퇴비와 화학 비료를 함께 사용한 토양에서 유기물 함량이 더 늘어났습니다.
가축 분뇨를 비료로 만들면 분뇨를 처리하느라 발생하는 탄소도 줄이고 화학 비료를 대체할 수 있으니 자원 순환 측면에서 축산업은 훨씬 더 온실가스 배출 저감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축 분뇨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양한 환경적 문제가 발생되어지는데 가축 분뇨를 이용해서 친환경적으로 액비를 이용하게 되면 화학비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토양이 산성화되지도 않고 병충해의 발생도 억제할 수가 있고 자원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친환경 액비의 탄소 저감 활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축 분뇨는 환경 오염원이 아닌 토양을 비옥하게 하고 다른 산업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를 줄여줄 수 있는 자원의 보고인 셈이죠. 전체 배출량의 3%에 지나지 않는 축산업의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전국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송아지를 돌보느라 여념이 없는 한기웅 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태예요? 음이 젖을 잘 안 빨아가지고 강제적으로 젖을 짜가지고 좀 먹이고 있어요. 태어난 지 얼마 됐어요? 어저께 태어난. 그 녀석 많이 먹고 얼른 커라. 어디로 가시려고요? 진주 깻목 수거하러 갑니다. 비지하고. 그런데 송아지를 돌보다 말고 갑자기 깻묵을 가지러 간다니요? 이거는 뭐죠? 이거 비지입니다. 비지. 허허, 참 알 수 없는 행보입니다. 한기웅 씨는 소의 사료로 활용하기 위해 깻묵, 비지 등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소가 먹어야 되기 때문에 곰팡이가 쓰이거나 이물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를 깨끗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가 배합 사료는 어떤 걸까요? 우선 벼농사를 짓고 나오는 볏짚을 씁니다. 버려지는 볏짚을 이렇게 재활용하니 환경에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이거는 뭐죠? 버섯 배지. 이제 부산물들을 섞을 차례입니다. 볏짚에 깻묵, 비지, 버섯, 배지 등의 부산물과 보리, 대두 등의 알곡까지 섞어 만드는데요. 이는 환경에도 많은 도움이 된답니다. 이게 활용을 안 하고 버려지면 거기서 또 가스가 발생함으로써 탄소가 많이 발생되고 여러모로 환경오염이 심하기 때문에 이걸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하게 되면 소에게도 좋고 생산 원가도 절감되면서 여러모로 효과성이 크죠. 이처럼 농업 부산물을 배합해 만든 자가 배합 사료는 탄소 배출도 줄여주고 비용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식품이나 농업 부산물을 사료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나오는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 3천만 톤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한우 산업은 자원 순환 측면에서 환경 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겁니다. 한기웅 씨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가 배합 사료를 만들어 소에게 먹일 계획입니다. 됐다. 배합된 사료는 발효 과정을 거쳐 소에게 공급합니다. 지금 발효가 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블루가 풍선처럼 올라왔을 때. 근데 이것이 발효가 완전 되고 나면 이렇게 꺼집니다. 그래서 미생물들이 휴면 기간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있다가 공기만 들어가지 않으면 2달도 상하지 않거든요. 발효가 된 사료라서. 발효가 잘 된 사료는 소화가 잘 돼서 장내 가스 배출을 줄여준다네요. 부산물을 재활용해 자원을 순환시키고 장내 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자가 배합 사료를 통해 한기웅 씨는 탄소 저감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한우 농장은 적은 양의 탄소 배출까지도 줄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춘천에서 한우 농장을 하고 있는 우문수 씨도 그렇습니다. 이제 전국 한우 능력 평가대회 261번을 후보축 3마리 선정해서 그 중에 하나가 출하가 되는 거예요. 많이 먹었어? 일로 와. 자. 얼른 커야지.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 어떻게 보면 농촌의 경제를, 농업 경제를 밑받침해 준 게 한우가 그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봐요. 그게 한우 생산에서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연계시켜서 하다못해 국밥집까지 이게 연계가 되잖아요. 최고 등급의 한우를 생산해 좋은 가격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우문수 씨. 그렇게 하면 적정 사육 두수만 키워도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기 때문인데요. 사육 환경도 좋게 하고 소들의 행복 지수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문수 씨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하고 있는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무 심기입니다. 주변 환경 뭐 깨끗하게 하고 탄소 중립 효과하고 소비자하고 신뢰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앞으로 좀 더 심을 생각이에요. 피톤치드가 나오고 소가 배출한 탄소를 흡수하는 수종을 중심으로 심어 소에게도 좋고 지구 환경에도 도움이 되게 하는 거죠. 이 나무 밑에다가 이제 원더막을 하나 지려고 지금 원더막 준비 중이고요. 새도 날아오라고 여기다 조그맣게 새장도 하나 마련해줬습니다. 1년밖에 안 된 어린 나무지만 10년, 20년이 흘러 울창해질 농장의 모습이 기대가 됩니다. 어쩌면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고민하는 우리 한우 산업의 상징처럼 보여집니다. 한우는 여러 가지 개량이라든지 뭐 소비자 욕구에 맞춰서 여러 가지 발전을 거듭해 왔어요. 시대에 맞게. 그 한우 수입해가는 바이어들이 저희 농장을 잠깐 다녀갔어요. 그분들도 와서 한우 좋다고 인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시장을 세계화시키기 위해서 요새 K 뭐 한류 열풍 해가지고 잘 나가잖아요. 그거 동반해서 정부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풀어주면 한우 산업은 앞으로 무궁무진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한우의 세계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인 대한민국의 한우 농가들. 그들은 탄소 배출의 주범이라는 오명을 뛰어넘어 타 산업의 탄소까지 해결하려는 환경 지킴이로 나섰습니다. 이제 우리의 한우는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릴 또 하나의 미래 브랜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대한민국 한우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